자, 조선일보의 스킬을 한번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조선일보는 신문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조선일보를 일찍이 신문이 아니라고 규정해서 안티조선 운동을 했던 네, 사람입니다. 조선일보는 신문이라고 하지 않고요. 신문지라고 합니다. 아, 진짜로. 저는 아주 왜냐하면 저번에 기억들 하시겠지만 김봉현 씨의 말을 그런 금융 사기를 쳤던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처음에는 김봉현의 말을 빌어와서 문재인 공격하려고 그랬다. 아니요, 강기정. 그 정확히 강기정. 네. 그 김봉현의 말을 빌어와서 강기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고 하던 놈들이 그게 박국기 기자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아유. 나중에 김봉현 씨의 생각이 바뀌니까 근데 김봉현 씨가 생각이 바뀐 것도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자기 친구였던 그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사람이 생각보다 중용을 받으면서 이렇게 빡이 돌았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그 후로부터는 그런 범죄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 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게 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 원 처분. 그러면서 이제 생태탕집이 뭐 말을 믿을 만한 못된 이쪽에 사기꾼으로 몰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쉬운 이야기 중에 손님들이 와서 잠깐 밥 먹다가 자판 깔아. 못하게 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조했다는 거잖아. 이게 욕을 하려면 이 생태탕집이 거기다 하우스를 차렸어야 돼. 그러면 어느 정도 먹히는데 손님들이 도박하는 거를 방조했다는 걸로 600만 원을 처분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조선일보. 받겠지. 이제 뭐 어떤 뭐 관공 서류를 서초구 같은 데 가보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를 돈이 없었고 못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도 못 낸 사람이 어떻게 페라가모를 싣냐까지 공격을 해. 그게 이게 그 여기 보면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행안위 소속 김영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식품 접객업소 행정처분 자료 등에 따르면이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 문제 이거 있는 거죠. 아니 그 서초구청이라 구청장이 국민의힘이라 그렇게 준 건가요? 지금 이 비슷한 장면 하나 기억 안 나세요? 민주당 의원들이 홍익대를 찾아갑니다. 홍익대를 찾아가서 박형준 의원 딸의 입학 원서를 공개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검찰이나 교육부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러고 버텼거든요. 그런데 저런 자료는 줍니까? 서초구청장이 누구게? 조은이에요? 조은이 국민의 집. 그 회의 참석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런 스킬로 메신저를 공격해가지고 저건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지금 이번 선거 내내 하고 있는 거지. 저는 기관지라기보다 뭐 이분들이 들으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이스크라 같은 역할이 그러니까 이데올로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기관지는 국민의힘이 주고 조선일보가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같아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김어준의 박형준의 LCT 특혜 제보자 알고 보니 사기 전과자. 이거 조선일보의 단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뛴다니까요. 조선일보 총재는 그러면 방 씨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총재. 그러니까 뭐 저는 국민의힘의 이데올로그 멘토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조선일보는 누구랑 싸우고 있냐면 김어준과 싸우고 있어요. 아 그렇죠. 김어준 공장장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나온 보도를 보면 또 김어준 찾아간 박영선 우리가 이기고 있어. 문 대통령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다. 뭐 이런 거를 헤드라인으로 또 김어준 찾아갔다. 아 근데 그거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은. 그러니까 다스베이다 출연한 이야기 갖고 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심지어 금요일에 있었던 유튜버들 합동 방송도 비판하면서 모든 채널들 다 뒤져가지고 박원순 시장 2차 가해 뭐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썼던데 그러니까 이들은 언론이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언론이 되려면 이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인지를 보도를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김어준만큼만 열심히 하면 조선일보란 언론이란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유료 발행 부수 57만 부 갖고 허덕이지 않는다고.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요 팩트 파인딩이에요. 조선일보는 그 팩트를 가지 잡고 흔드는 역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이 광경이 얼마나 이게 그 미디어의 역사상 중요한 전환기인지를
그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과거에 보세요. 우리가 안티조선 운동할 때 최초로 강화도로 MT를 갑니다. 그때 멤버 중에 한 명이 진중권이에요. 안티조선 운동 같이 했던.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주로 한 일이 뭐예요?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고 조선일보의 일부를 반박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건 친일적 행각, 조선일보의 본질이 친일이다 이런 거를 폭로하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양상이 거꾸로잖아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다음 푸른나무님도 비판하고 그랬던데. 예, 그러니까 1인 미디어에서 한 방송을 조선일보가 모니터에서 비판하는 이런 그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건 시대전환이야 이게. 조선일보 우리가 안 보거든요. 이게, 여론만 예. 갖고 오지. 이게 시대전환이라고. 그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보통 상대방을 정확히 타겟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저는 조선일보를 위해서 하나 얘기해 주자면 김어준 총수랑 싸울 게 아니라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신혜한수 가세현이랑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저 되게 중요한 거라 보는 게 그쵸.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부수 다 빼간 게 가세현 신혜한수예요. 지금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봐도 가세현 신혜한수에서 왜 조선일보 니네 안 하냐 해서 걔네들 그러면서 어그로 다시 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김어준 총수 때릴 게 아니라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웃길 뿐이죠. 아,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최고인데. 우리가 과거에 그 나이 주로 조선일보가 고민했던 게 구독자층의 나이예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더 나이가 드셔서 눈이 침침해지니까 활자 보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세현 유튜브로 가시는 건 너무 아주 그 예리한 분석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분석을 통한 그 언론사적 고찰. 훌륭해요. 아닙니다. 그 황희두에게 참교육 받는 조선일보. 아, 좋다. 네, 그런 거죠. 참. 아무튼 조선일보가 언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그로 끌기, 선거판에서 선수로 뛰기 이런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전문가잖아요. 네. 입장에서 보면 시대전환 1인 미디어가 대세가 되는구나. 네. 그런데 왜 정부는 광고료를 동아일보 1위 이렇게 해서 조중동에게 몰아줍니까?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부에서요 1년에 그 광고비를 한 100억만 몰아주면은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들 한 50명 출연시킬 수 있는데. 아, 이게 막 제가 홍길동입니까? 365일 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선일보 애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사기 전과자에다가 뭐 도박 방지로 500만 원. 아니 그 얼마나 찌질합니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TBS하고 KBS는 본질을 폭로한 거잖아요. 이거는 메시지가 없어.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게요? 이 제기가 팩트임을 조선일보가 확인해 준다고 볼 수 있는 시대의 거예요. 상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젊은 층은 또 이런 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보니까 인사이트 위키트리라고 유명하잖아요. 그 대학 페이스북에 거길 봐요. 조선일보 안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점점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조중동이 만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때는 검언 유착이 아니야. 검언 합작으로 만든 대통령인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그때 자기 수사했던 검사들 봐주는 거 그리고 종편 만들어서 조중동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일보는 그냥 이제 욕할 가치도 못 느낀다. 이제. 이거 TV조선 없으면 유지가 힘들다고 예,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